대한민국 국무원 시험의 대표 브랜드 하이클래스 군무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군무원 시험 대비 요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직, 지방직, 일반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시험은 어떻게 다른지, 또 시험 문제 수도 다르고 보는 시간도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다른 것들을 좀 다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직렬의 선택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 또 시험을 실제로 치르는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게 생각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목해 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렬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죠. 일이 자기 적성에 맞아야지 정말 재미있게 일도 할 수 있고 신나게 일도 할 수 있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시험, 군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군과 관련된 업무가 나의 적성에 잘 맞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어떤 면이 이 군의 직렬들과 좀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합격이 잘 된대, 여기는 커트라인이 낮대, 이런 것만 가지고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합격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합격한 그 다음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적성과 얼마만큼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느냐? 우선 나에 대한 탐색과 고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을 잘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을 흥미로워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군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직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에요. 각각의 직렬들 가운데에서 나의 적성이 잘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직렬에 대해서 그 직렬의 채용, 보상, 평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직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들을, 구상들을 좀 포괄적으로나마 하셔놓고서 직렬을 정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한 그 다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탐색과 고민, 그리고 직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역량 있는 인재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기 바로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다음, 인증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 5과목 가운데에서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 이 두 과목은 인증시험으로 대체되고 실제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인증시험을 언제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증시험은 가급적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냐, 빨리 해결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시험일 200일 전까지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일 200일 전이라고 한다면 시험일로부터 약 한 7개월 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7개월 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시험이
한 7월, 6월, 6월에서 7월 정도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인증시험은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인증시험 제출은 시험일 직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증빙 제출, 성적표 제출은 시험일 전까지 하면 되는 건데 뭐 꼭 굳이 200일 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시험일 전까지 증빙을 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직전 연도에 이 인증시험은 미리 준비를 하고 필기시험에 집중을 하는 것이 보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증시험으로 이 시험이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험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를 짓고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3과목에서 4과목에 대한 준비에 전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격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이죠.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뭐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이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 자체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그 시점에 이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하고 필기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게요. 직렬 필수 과목이나 공통 과목 중에 국어 같은 경우 절대로 만만한 과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증시험은 빨리 해결하자. 시험일 200일 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토익도 있고 토플도 있고 뭐 GTELF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 인증시험들이 있습니다.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하나만 있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 인증시험 그러면 토익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뭐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토익을 미리 준비하셔서 토익 인증 시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군무원 시험을 위해서 영어 인증 시험을 새로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인증 시험은 토익보다는 GTELF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토익과 이 GTELF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토익 같은 경우에는 자, 9급의 경우 기준 점수가 470점 이상입니다. 470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수능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수능 시험에서 중상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이 별도의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점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여태까지 뭐 토익만 봐왔으니까 토익이 익숙해라고 보신다면 생각하신다면 토익을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GTELF 같은 경우에는 레벨 2에 32점 이상이기만 하면 패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토익 470점보다 훨씬 더 기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한다기보다 지금 이 군무원 시험에서 영어 인증 시험은 그냥 합격을 위한 그냥 패스 요건을 갖추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나는 수능 중상위권도 아니었어. 그래서 470점 맞기도 너무 좀 버거워. 이렇게 생각이 되신 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GTELF로 전환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군무원뿐만이 아니라 인증시험으로 영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모든 시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인증시험에는 토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영어 인증 시험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합격 요건에, 최소 요건에 가장 잘 부합이 될 수 있는 것은 GTELF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군무원 시험 이제 준비를 합니다. 군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에 보통 국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직렬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뭐 내가 의사소통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어처럼 또 어려운 언어가 또 없어요. 그게 우리 모국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국어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를 좀 소홀히 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간에서는 이 국어 소홀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직렬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여태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정직렬만 하더라도 행정법과 행정학, 뭐 경제학 이러한 내용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나 뭐 전공을 해야지나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이 과목들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서 이 과목들은 처음 만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 과목인 국어와 직렬 필수 과목, 과연 이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요. 자, 우선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자, 국어보다는 직렬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하시더라도 직렬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직렬 필수 과목에는 그것보다 약 한 50% 정도를 더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정립 개념 과정에선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국어와 필수 과목의 비중이 1대3. 그러니까 직렬 필수 과목은 9급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이니까 국어 1시간 공부할 때에 직렬 필수 과목은 1시간 반 이상은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한 과목을 하루에 공부할 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직렬 필수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4시간 반에서 한 6시간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과목별로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뭐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이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우선 직렬 필수 과목에 조금은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기본 개념 정립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문제풀이 이후부터는 이제 국어와 직렬 필수 과목의 비중을 1대2의 수준으로 맞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과 국어의 비중을 동일하게 놓고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 이제 그 알고 있는 기본 내용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시간 안배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어느 과목부터 먼저 봐야 될지 이것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먼저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시험장에서는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안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시작은 직렬 필수 과목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험은 국어 과목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 무슨 얘기냐? 우선 총 군무원 시험의 총 시험 시간은 75분입니다. 이 75분 동안에 3과목의 시험을 보게 돼요.
과목당 들어가는 시간이 25분입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나누어진 시간이 25분이지 이 25분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요. 한 문제당 1분의 시간 굉장히 넉넉한 시간이에요. 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을 읽어야 되고 지문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지문에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1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5분의 시간을 어떻게 배양을 하느냐. 우선 시험 시작하자마자 초반 30분에 직렬 필수 과목 2과목을 모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당, 직렬 필수 과목은 과목당 15분을 넘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직렬 필수 과목 2과목을 30분 동안 해결을 하면 남은 45분이 있습니다. 그 남은 45분 동안 국어에 매진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 독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국어가 중요하다고 또 시험지 딱 봤을 때 국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고 국어부터 풀기 시작해가지고 그 긴 문제 막 일일이 이해하려고 막 애쓰다가 60분을 보내. 그럼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행정법이랑 행정학은 전부 다 찍고 나옵니다. 국어 막 그렇게 열심히 봤다고 해가지고 잘 보는 것도 아니야. 나머지는 또 다 찍었어. 그러면 75문제 가운데 무려 50문제 이상을 찍고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참사입니다. 대참사.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문장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법이나 행정학 이런 직렬 필수 과목을 시험 초반 30분 이내에 모두 해결을 하고 남은 45분의 시간을 마음 놓고 국어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시험 대비 연습을 하면서 타이머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훈련을 해서 시험장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공부는 직렬 필수 과목 중심으로 시험장에서는 국어 과목 중심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무원 시험 준비에 대한 이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의 대표 브랜드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군무원 시험 합격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